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영역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무난하게 나오고 또 3문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이 개발계획의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대별해 보면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인구 10만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개발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어디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지역적 범주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이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계획,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요걸 이제 확정짓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것 두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수용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 끝난 시점에서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해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전제를 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그래서 이 구역 지정에서 지정권자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시험 지문에 뭐 대도시시장 지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쟁점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키워드는요,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자, 요청이라는 키워드,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제안해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회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에서, 뒤에서 용어들 몇 개 보겠지만, 이 토지주택공사 등 각종 공사, 이런 애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것이 바로 각종의 공사, 지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산하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방공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제안이라고 하는 거에서 키워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제안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요청 앞에 장관, 제안 앞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회장 30만 이상 지정되면서 숫자 포인트 안 되고요. 그냥 큰 그림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 외에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때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여기 7년 동안 2문제 답을 구성했던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역시 2번 나왔었나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라고 하는 것 해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 지역과 도시적 외 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해서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완화, 또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었고,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 등은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그 밑에는 이미 용도 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등 1만 이상 딱 요 정도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1만 이상,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으로 얻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냥 주상공 113의 녹지 1만 이상 딱 요 정도까지, 그 외 나머지 부차적인 얘기는 전혀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그냥 시험용으로는 16년 동안 모든 문제가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살붙여 갈 것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가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정한 경우에 결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출제 이슈 분할함에 있어서 최소 1만 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보시게 되면 자, 최소 얼마 1만 이상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할 때도 최소 얼마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동안 문제 두 번 나왔던 게 7년 동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그리고 사이드로 구성됐던 게 분할 1만 이상 앞으로 문제 구성 요거 주상공 113에 녹지 1만을 빼게 되면 분할할 때 최소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에 관한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요,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공부했냐면 국토기획법 할 때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논의 쟁점이 이렇게 갔었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중간에 나가리 없던 일로 돌리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완료되게 되면 용도 지역은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출제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자 구질구질한 얘기도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도 뭐로 본다?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경우의 수가 똑같이 가는 거야. 중간에 해제해버린 경우도 있고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완료,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이런 표현들 들어가는데 그저 외우실 주제는 딱 한 가지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돼서 어차피 이 과정 자체를 지금 7년, 8년 사이에 한 번도 구성을 안 하고 마지막 단어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다만 문제 구성할 때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외우실 게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한 번 나왔고요. 이 주제는 아까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국토기획법에서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주제를 갖고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을 보게 되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자 허가 대상, 허용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저기 정비법에서 두 번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25회 때 30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런 행위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도 생기죠. 그래서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하면 토지가 이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받으려고 토지를 생기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같은 맥락이죠. 토지 분할이 됐든 공유 수면 매립이 됐든 이것들은 새롭게 땅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자, 건물 생기는 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가설 건축물 건축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에다가 사람들이 보상을 노리고 가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생기는 게 중목이 벌처식재, 그 다음에 경작재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중목의 벌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조문에서는 식재 외에 벌채까지 보통 묶어서 구성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나무 생기는 케이스 그 외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인가요? 그래서 자, 이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쟁점, 개발 계획의 수립 등에서 이건 뭐 큰 쟁점 안 돼요.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논의의 뼈대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
것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해서 개발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들어맞게 수립이 돼야 된다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건 쟁점 안 되고요. 실제 지금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발계획은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인구 10만의 도시를 분당에 건설하겠습니다. 이게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면은 소문나가지고 나무 심고 땅 심고 쌩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자, 이렇게 시골, 이게 이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케이스가 한 5개, 6개가 예시가 되게 됩니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외워서는 안 돼요. 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도시적 위해지역이니까 생산녹지, 계획, 도시적 위해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시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자, 주상공 미연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될 때는 그냥 깔아주는 지문입니다. 답을 구성을 하고 싶다. 자, 10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었고 7년 사이에 1번 나왔던 거 항상 답이 똑같아. 이 문제에서는 이 개수가 지금 5개,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시골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 4개를 틀리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0% 초과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해서 기억할 게 뭐라고요? 30% 초과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해서 문제에서는 법에서는 다 시골의 종류가 쭉하니 나열이 돼 있는데 법에서는 뭐라고요? 자, 법에서는 저걸 물어본다.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 3초 하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100분의 40인 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거지역만 30%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시골이 아니라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절대 이 6개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 한 문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거의 7개에서 8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상업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인 지역. 그러면 이제 주상공 합치면 당연히 3초이기 때문에 이건 시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3초는 겁나 짧잖아. 시골까지 가려면 겁나 오래 걸려. 그래서 3초는 어떻다? 웃지 마세요. 나 얘기해놓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래서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계시는데 다 어디야? 도시잖아. 또 이렇게 도시라고 얘기하면 시골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시비 걸어. 난 시골인데 마음속에 길이 있습니다. 거의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시골이고 아무리 좋은데 이태원 같은 데 가봐. 그 천국 같은 데인데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또 지옥이 돼가 쪽팔리게 자꾸 문자 보내고 나한테도 계속 문자 본다니까요. 이태원 갔다 오셨으면은 빨리 하여튼 검사를 받으시라. 그 고민 중이야. 궁금해가지고 나는 혹시 감염이 됐을까 가보지 못해서 바빠가지고 수업하느라 갈 짬이 없었는데 가고 이태원 갔다고 개뻥을 칠까? 절대 그 뻥이 안 속습니다. 왜? 핸드폰 기지국 위치가 있잖아. 야, 그 맑은 용어들 많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 학원 강사던데 20대 초반애가 갔다 왔는데 안 갔다는 식으로 자기는 직업 무직 학원 절대 강의 안 함 요렇게 했는데 얘가 맑은 용어니까야 그 말이 안 맞는 거 몇 개 물어보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바로 그냥 핸드폰 추적 동선 추적하니까 얘가 맨날 학원을 다녀 과외도 다녀 오 그래 그래서 좀 고발한다고 하여튼 멍청한 새끼들 겁나 많습니다. 해서 하여튼 그런 애들은 그 검체 받기 전에 저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자, 입 벌리면 거짓말 바로 다 들통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뭔 얘기다가 3초 시골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가서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해서 항상 시험에서는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절대 내용 텍스트 보려고 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될 쟁점이 자, 시행 방식 작년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작년에 가관이었어. 물론
제가 제시하는 방법, 찍기 방법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다 맞춥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 방식이라는 게 수용 방식이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이런 경우에 수용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디에서 또 나올 수가 있냐면 바로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가면 개발 방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대학가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항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아마 이거 확 던져놓게 되면 대지로서의 효용정지인 지가 높아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환지 방식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도 학개론에서는 자,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답은 환지 방식밖에 낼 게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지식을 외우고 싶다. 계획적 수용, 나머지 뭐가 된다? 환지 이렇게 가는 거야.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을 한다는 건 땅을 강제로 뺏어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다 무시해버린다. 왜?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화 같은데 그 유행했던 단어 중에 계획이 있었구나 해서 계획이란 게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확 밀어붙이는 것을 바로 수용 방식. 자, 부탁하는데 이런 거 보지 말아요. 그냥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나머지는 뭐가 된다? 하여튼 말 길게 나오면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 여러 명한테 땅을 모아서 사업 시작한 다음에 다시 땅을 분배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들이 더럽게 많아.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생각을 물어봤다고. 이게 환지 방식이 되게 된다. 수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되고 수용 방식. 그 다음에 기타 점점점 뭐라고 해서 시부리게 되면 이게 환지 방식. 그리고 학개론일 때는 무조건 환지 방식이 답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자,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은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구역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수용 방식이라는 것과 환지 방식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면 이걸 분할 혼용 방식,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할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미분할 혼용 방식에서 30회 때 문제에서는 수용 방식을 답을 뽑았겠어요? 환지 방식을 뽑았겠어요? 혼용 방식을 뽑았겠습니까? 바로 답은 혼용 방식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수험생들이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수용 방식 먼저 외워요. 법조문에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나가 떨어질 때쯤 그때 혼용 방식이란 말을. 그래서 이미 수험생들은 공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앞쪽 얘기만 뒤지게 쳐 외우다가 제일 핵심이 되는 거 혼용 방식을 놓치게 됩니다. 아주 문제 예술처럼 구성해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방식, 이걸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발 계획 영역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 계획에서는 이 시행 방식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개발 계획에서는 어떻다? 시행 방식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획적 수용 방식, 나머지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그러면 개발 계획,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의 경우의 수를 따져 묻게 됩니다.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라고 하면 또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되죠.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시험에 이슈가 되는 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죠. 뒤쪽 보셔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7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이명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길고 복잡한 걸 틀리게 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바로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 했던 공부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기획법에서 실시객 인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서 실시 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은요, 세목 고시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목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념 설명 드릴 텐데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 개발 계획에서 이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개발 계획에다가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시돼야 된다. 뭔 소리냐면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 목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세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부 목록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시행자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업 시행자가 아저씨 땅 파십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땅을 못 팔겠습니다 하면 강제로 땅을 뺏는 과정을 세목자 수용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개념을 뭐라 그런다? 세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방식일 때 세목이라는 것이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어떻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구성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고요. 수용 방식일 때는 바로 개발 계획이다. 세목자 수용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사람 그 리스트를 세부 목록 줄여서 세목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세목이라고 하는 거 이 고시가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세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실시계획 고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고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고시, 실세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27회 때 이 문제, 그리고 18회 때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 늘렸고요. 자, 환지 방식일 때 가볼까요? 환지 방식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조합이 돼야 돼요.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조합은 뒤에서 공부할 텐데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조합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항상 시험은 예외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사업 시행자 환지 방식일 때 국가지자체가 되면은 이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항상 국가지자체만 가지고 이슈를 삼고요. 이걸 굳이 내고 싶으면 3분의 2, 2분의 1 괄호 넣기 문제 정도밖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도 똑같이 3분의 2, 2분의 1 괄호 넣기 문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개발계획서 수용 방식일 때 세목고시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고요.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 기본적으로 동의 받아야 되지만 국가지자체였을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7, 8개 쟁점 되나요? 2, 4, 6, 8 해서 처음부터 가서 이제 답들 외우겠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자, 요청 제한. 자, 요청 앞에는 장관 요청, 제한 앞에는 각종 공사, 지방 공사를 제한 각종 공사가 제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30회 때 하나 출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상공 113의 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경우 이 정도의 규모, 그리고 분할할 때 최소 1만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세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자, 도시군 관리객 의제 등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요. 자,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다.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 있을 때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1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절대 과정을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 허가 대상.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 다음에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요거 다 허가를 받아라. 이게 25회 때 30회 때 정비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혹시 그 문제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기 등 관련해서 시골, 자, 3초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 주상공 미연직 협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시골이 아니다. 라고 나와.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 방식 관련해서 수용 방식, 계획적, 환지 방식, 대지, 직가 이런 게 있겠고 혼용 방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발계획 유형, 만약에 환지 방식일 때면 바로 자 수용 방식일 때 세목고시, 그리고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 이때는 뭐예요? 자 국가지자체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한 대충 이렇게 7, 8개 쟁점 중에서 평균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지문들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 한 8개를 찾아보는 게 시험 문제 푸는 방식이지 이걸 줄줄줄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이렇게 가시면은 죽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해서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뒤를 가봐야 되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토부 장관과 동일한 의미. 2번 지문 끝머리 가야 되죠. 요청. 요청 앞에 뭐 있어야 돼? 장관이라고 하는 건 나오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 요청 있으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끝머리 요청 나와 있죠. 뭐가 나와야 돼? 장관.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장관,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게 장관을 의미하게 된다. 답 3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나와 있죠. 제한이라는 표현 앞에 토지공사, 아까 공공기관의 예시값으로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어가실 때 뒤에서부터 보는 훈련들을 하시면 요청하고 제한, 그 외 천재지변 나와 있죠. 이게 30회 때 천재지변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청, 제한, 천재지변, 요청, 제한, 천재, 요청, 제한, 천재 요게 이슈가 되고 요청 앞에는 장관, 그 다음에 제한 앞에는 공공기관, 저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의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요청, 제한, 요청, 제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천재지변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26회 때 이 문제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 30회 때 한 문제가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대도시시장 끝머리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중요치 않아. 옳은 것을 고르시오니까 틀리게 뽑는 거야.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주어, 수로 끊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 2번 지문이요. 도시개발사 뭐야? 자, 보니까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이슈. 그리고 나머지 원칙은 시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세히 볼 주제가 아니다. 그럼 모르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 답이 안 되니까. 3번 질문은요. 천재지변 끝머리 국토부 장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6회 때는 요청 제한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던 것이 요청에다 지방공사를 넣어서 틀리게 뽑아냈던 것이고 30회 때는요. 바로 천재지변. 아까 5번 지문에 나왔던 것을 끌고 들어와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 지문요. 자, 총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분할했을 때 각각이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만 미만일 때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지지역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골이죠? 3초는 시골이 아니고 자연녹지, 상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등은 모두 시골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골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익숙한 건 여러분들이 공무원기부 없잖아. 국토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요청 제한, 천재지변, 요청 제한, 천재지변, 요청 제한, 천재지변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바라보실 때는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막연하게 지문을 봐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슈가 되게 될게. 자,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 1만 이상, 공업지역 얼마?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각 1만 이상에서 주 상공 113에 녹지 1만 이상. 요거 갈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자, 빨간 주거지역, 파란 상업지역, 노란 공업지역 흔들어 주게 됩니다.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주거지역은 얼마? 1만 이상, 상업지역은 얼마? 1만 이상, 공업지역 얼마?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각 1만 이상일 때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수시가 현혹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국토기획법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서 시골,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에 대해서는 구역자, 시골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 아닌 게 주상공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갖던 것이고, 근데 앞에 수식어가 겁나 막 길어서 그 수식어를 보시면 당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논리고제야. 앞으로 이 문제 확장해서 나오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흔들어줄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용도의 상업지역 이렇게 엄청난 수식어를 줄 거라고. 수식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이면 어떻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29회 때 나왔던 주제. 그래서 자 113, 113에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볼까? 27회 때 아마 문제일 텐데, 자, 도시개발구역 24회 때구나. 그래서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 귀찮아 죽겠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이제 없다니까 틀린 거야. 2번 질문. 자,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환지 방식일 때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3번 질문 끝머리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절차에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전혀 없다. 무조건 시험 지문에 최소한 개, 많으면 2개 흔들어줍니다. 자, 해제 의제 사유요.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수용 방식일 때 사업을 끝내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일 때 사업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경 꺼요. 24회 때 이거 시험에 나오고 나서 그 후로 25, 26, 27, 28, 29, 30까지 수많은 수험생들이 뒤지게 외웁니다. 그리고 뒤져버립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답을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서 기억할 만한 단어가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다. 환원 나와 있죠?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까 환원되지 아니한다 있었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냥 외워버렸어. 환원되지 아니한다. 신도시 다 만들었으면 굳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용도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알만한 게 2번 지문 같은 거하고요, 5번 지문 2개밖에 없어요. 해서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게 24회 때 나오고 27회 때 국토계획국 가서 틀린 것을 고르셔 환원된다라고 이렇게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넘나들면서 막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요는 뭐라고요? 절대로 그거를 깊이 팔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단순함기. 여러분들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이제 중압감이 있어. 법을 어떻게 해서 무슨 법은 개풀 법이야. 그냥 운전면허도 법입니다. 운전면허도 법이야. 도로교통법 가지고 빨간 불일 때 멈추시오. 파란 불일 때 지나가시오. 주황 불일 때 알아서 빨리 지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고요. 그냥 보통 운전면허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대충 문제 몇 번 풀어보고 가서 그냥 가서 찍는 거지. 그래서 뭐 떨어지면 소문 안 나면 돼. 조용히 시험을 아예 안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때 가서 이제 어떻게 좀 더 빡시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정도 준비를 하지. 그리고 하면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시기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고,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뒤 보셔야 돼. 없다 틀렸다죠? 자꾸 보는 훈련 하셔야 돼. 그리고 끝머리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뭐라 공람은 보여준다 이런 얘기거든. 공람을 시키든 말든 몰라. 틀리고 맞고도 가치가 없어.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회 때 나오고 쭉 안 나오고 27회 때 국토개혁에서 나왔던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답은 몇 번? 바로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행 방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 빼버리겠고, 없다, 어디 있어? 없다. 없다. 하나 나와 있죠? 아, 다 있어. 없다. 2개 나와 있죠? 일단 즐겁게 보는 거야. 없다, 2개는 나가래. 이런 식으로 해서 없다는 틀렸다. 얼마나 편해. 그러면 이제 또 찍어봐야지. 자, 분할 혼용 방식은 끝머리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답 1번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분할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한다. 분할해서 혼용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쉬워요? 답 1번. 그런데 나머지 이제 가서 봅시다. 계획적 들어가면 이게 수용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수용 방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대지, 지가, 대지, 지가, 대지, 지가, 대지의 대, 지가의 지. 대지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환지 방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모르겠지. 자, 시행 방식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니까 틀린 거라고. 법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 있다고로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 등으로 정해서 허가를 받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런 지문 자체가 법에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찍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끄트머리 규약을 정해야 된다. 요거 사례를 붙여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였을 때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해요. 조합일 때는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지자체일 때는 규약 이런 거 없어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조합원 간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 정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몇몇이 힘을 합쳐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그걸 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어려웠던 질문. 그래 이제 30회 때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다른 건 2개 빼버리고 없다, 틀렸다 요렇게만 가게 되면 그 중에서 그나마 전혀 내용을 몰라도 이상한 말 빼고 나면, 자, 주어 수로 끊으면 대충 감 잡힌다니까. 분할, 한국말이라고. 분할 혼용 방식은 뭐야? 분할해서 혼용하는 방식이다. 얼마나 유치해. 해서 이걸 답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시행 방식 하나 보셨고요. 자, 다시 갑시다. 혼용 방식은 이제 개념 잡았고요. 또 하나가 수용 방식은 계획적, 대지라는 표현 나오거나 지가라는 표현. 그래서 대지의 대, 지가의 지 뜨게 되면 어떻다? 환지 방식, 땅을 바꿔주는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 쟁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러니까 없다면 건드려내더라도 마음이 훨씬 편해져. 어차피 찍는 주제에 그냥 없다면 있어도 남들 오지선다형 중에 마음 설리는 것보다 삼지선다형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절대로 새로운 영역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타지 마시라고요. 이게 1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주제라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법을 다 외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어려워져.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날티나게 간단하게 가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볼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 부릅니다. 대도시 시장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실까요? 아까 대도시 시장은 뭐 요청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던 지문이 있어요. 근데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이요. 자연 녹지 지역 규모 얼마? 3만 이상에서 틀렸죠? 자, 주거지역 얼마? 1만 이상. 자,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1만으로 고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외워서 가야 되고, 1만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 출제 5, 60가 나옵니다.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 숫자 1만 이상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 구성할 때 옳게는 낼 수가 없는 영역, 사족을 다 달아줘야 되니까. 어찌됐든 답은 쉽게 구성이 됐고요. 자, 계획관리적, 시골입니다. 계획관리적 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 계획관리자 시골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안중에 우리가 기억한 거라고요. 3초.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3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3초가 뭐라고 그랬어? 30% 초과하는 지역은 시골이 아니다. 이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지자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는데 드물게 옳은 표현.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는데 드물게 옳은 표현. 외우보다 보면 없다 중에서 옳은 것 금방 캐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수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 앞쪽 의미 없고요. 뒤에 꼭 절차 하나 가지고 흔들어주게 되니까 법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하는 주제 주 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틀린 것을 고르세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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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해서 1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지정권자 자 끄트머리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적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2번 지문요. 도시개발구역 분할함에 있어서 얼마? 각각 1만 이상. 요 포인트 돼요. 앞으로 한번 출제가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분할할 때 최소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만 이상이기 때문에 분할해도 각각 얼마? 1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3번 포함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포함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내용 보지 말고요. 이거 내용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딴 거 나올 거니까. 포함시킬 수 있다. 야매로 해당한다, 포함시킬 수 있다. 무조건 옳은 표현. 내용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8개 쟁점도 못 소화합니다. 이거 그냥 패턴 잡아내셔야 돼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답도 안 되고 16년간 한 번 더 사이드로만 가끔 나오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의미 새기지 말고 포함시킬 수 있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자, 4번 지정권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지자체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거 틀리게 뽑았다.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국가 지자체 동의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의 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별 의미 없는 지문. 해서 개발계획 자체가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상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자 일단은 패턴들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분할할 때 각 1만 이상 분할 1만 이상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뒤에 겁나 긴 거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못 외워요. 저는 외웠지만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장 쉬운 주제죠. 국가 지자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환지 방식일 때 원칙은 조합을 상정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 정도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우리 법은 자 시골에 대해서 쭉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녹지, 상산녹지, 도시적, 외지적, 국가균형발전 30% 이하 이런 것들이 시골이라고.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이게 8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자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30% 초과. 해서 답은 5번인가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그 구역 지정 면적이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나와 있죠? 주거지역이 얼마? 100분의 40인 지역. 그러면 3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골이 아니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상업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인 지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무조건 답은 3초 시골이 아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냐면 법조문 순서상 봤을 때 얘
지금 여기 이 지문이 원래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령 개정 때문에 제일 뒤에 들어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은 법조문, 원문을 보면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자, 계속 제가 드리잖아요. 어려운 게 뭐야?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어려운 거다. 아까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가 겁나 법이 많아. 이러이러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해서 종류가 이따만큼 있어요. 그걸 다 안 토하고 마지막까지 읽어내린 사람이 그 법적 효력으로서 완료가 됐을 때, 공사완료공고, 환지처분 공고했을 때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과정을 하나도 안 내는 거야. 마지막 결론만 내는 거야. 이것도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3초, 시골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답을 뽑아내게 됩니다. 미리 외우셔야 된다고. 이 문제가 지금 26회 때 나왔었죠. 그 전에 22회인가 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쭉 안 나오다가 26회 때가 구성이 됐고, 지금 27, 28, 29, 30, 4년 동안 안 나와서 내면 그냥 단순해. 그냥 3초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초 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주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출제 마음이니까 낸다라면 출제 기술상 뭐밖에 없다. 16년 동안 2번 냈는데 2번 다 3초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해서 아예 제발 읽어보지 마시고 지금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외우는 방법은, 자, all or nothing으로 가셔야 돼. 그래도 양이 더 이렇게 많아. 지금까지 거의 지금 한 50분 가까이 설명드렸는데, 이 중에 한 문제에서 최대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 문제. 예, 이거 이제 웃기려고 되는 문제. 이건 이제 찍는 연습 하셔야 돼. 가보겠습니다. 내용 보지 말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다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중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냥 찍으셔야 돼.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찍는 방법은 그놈의 숫자 좀 가능하면 피해라. 어차피 둘 중에 하나에 숫자이거나 숫자가 아니거나. 근데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없는 바에야 어떻다? 여기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 10m인 도로 폐지 12m까지는 바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00분의 5 증가까지 100분의 5까지는 어떻다? 경미한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답은요 4번 숫자 없는 것을 답으로 뽑았어요.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쟁점들 보셨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9문제, 7년 동안 9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요는 지금 이제 9번 문제, 요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뭐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문제고, 이게 뭐 언제야 28일 때가 나왔었는데 외운다고 해서 답이 되지 않아요. 학원 강사도 움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감시 끊었다가 사업 시행자 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